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강 신생벤처의 마케팅 관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마케팅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 그 다음에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판매를 활성시키는 기법 및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마케팅은 경영학의 학문 중에서 조금 마지막에 나온 학문이에요. 즉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많아지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잘 전달하고 고객들이 어떤 공급되는 제품들을 잘 선택하기 위한 어떤 과정 또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 마케팅에서는 이제 고객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원하는 가치들을 잘 창출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지출한 비용보다 효익이 더 높은 상태를 이제 그게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알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활동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경쟁사, 그리고 본인 회사인 자사입니다. 먼저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거의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케팅을 할 때에는 자사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내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사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경쟁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생수를 파는 회사다. 그래서 삼다수라는 브랜드의 경쟁사가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CU에서 만든 생수, 이마트에서 만든 생수, 오아시스 등등 여러 가지 생수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모두가 다 경쟁사냐?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고객의 입장에서 경쟁사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에 동시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들을 경쟁사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진짜 나의 경쟁사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는 본인 회사인데 본인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적절한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외부 자원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고객과 경쟁사와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잘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객이라고 하는 것, 경쟁사라고 하는 것, 자사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조금 알아보자면, 고객이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로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분석이라고 하는데 나이나 성별, 직업, 소득의 상태, 학력, 가족의 구성, 거주지, 근무지, 생활 양식, 구매 및 이용 습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를 고객 분석이라고 하고, 경쟁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경쟁사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쟁하는 기업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문화, 재정의 현황, 그리고 기술력, 브랜드의 가치, 시장의 점유율 등 여러 가지 경쟁사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사 분석은 우리 회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것으로 기업의 문화, 우리 회사의 재정 상황, 기술력,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등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가치들의 연결성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법들을 3C라고 하는데, 3C 분석을 잘 했을 때 마케팅에 어떠한 필요한 정도,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는지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밸류체인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기획에서 개발부터, 그리고 제조 과정, 유통 과정, 마케팅 과정, 매출의 관리,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의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사 분석 하실 때에는 다른 경쟁사 분석이나 고객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안 상태여야지만 보다 정확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고객이랑 경쟁사들에게 우리가
다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자사를 잘 만들어내야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뽀피 전략 또는 뽀피 분석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에 뭐 제품의 생산 과정 또는 제품에 대한 촉진 과정 또는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 과정, 제품에 대한 어떤 유통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거래의 경로가 생기고 어떻게 고객들과의 접근성이 생기고 또는 경쟁사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결합된 요소들을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믹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의 P, 뽀피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첫 번째 P는 제품, 프로덕트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P는 가격, 프라이스. 세 번째 P는 유통 채널인 플레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촉진 또는 프로모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P에마다 전략 기법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제품에 관련된 것들은 정의를 하자면 표적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전략을 수립할 경우 제품의 기능, 디자인, 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품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니즈에 반하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고객에게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품고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들 때에 그러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고객이 여성이고 중년 세대다. 근데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고객을 분석해 봤더니 고객들이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것들이 매우 관심이 많다 한다면 내가 안티에이징에 매우 강화되어 있는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색조 화장품 만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시장 내에 있는 고객을 잘 분석해서 제품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P인 프로덕트에 대한 P이고, 두 번째 P인 가격의 경우에는 판매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금액으로 가격 책정 시의 원가 또는 수요 또는 공급 또는 경쟁사들을 좀 고려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사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가격 전략에서 봤을 때에 화장품을 이제 예를 또 다시 들자면, 우리가 아는 화장품이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또는 에뛰드 등등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하는 가격 전략이 1+1을 통해서 가격을 할인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할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많은 이제 가격 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니즈 충족보다는 니즈에 대한 습관성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을 항상 쌀 때만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 결정할 때에 대한 것들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격 결정하실 때에는 앞서 이 정의도 내왔다시피 원가 측면이다 한다면, 원가가 만약에 100원인데 우리가 원가율 20%를 잘 지켜서 총 1,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만들겠다 라든지, 또는 수요하는 자가 흔히 준거 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준거 가격은 대중이 특정한 제품을 봤을 때에 구매하는 통상적인 가격의 가치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 화장품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10,000원짜리다 라고 한다면 10,000원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기준의 범위 하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의 마진을 꼭 봐야 되니 가격이 이만큼 형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결정하든지, 또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런 상품류들을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하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그 정도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즉,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원가, 수요, 공급, 경쟁사들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꼭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계속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매우 힘들 것 같고요.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 너무 맞춰버리면 가격 결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맞춰지지 않아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통 채널입니다.
유통 채널은 판매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가 어떤 유통 채널로 고객에게 전달되는지는 과정에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여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채널의 선택과 그리고 물류의 재고의 관리 방법, 그리고 유통 경로 관리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채널을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내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선 3C 분석 중에서 고객 분석이 좀 중요할 텐데요.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봤더니 주로 우리 상품은 A라고 하는 매체 또는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점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그럼 그 유통 채널이 어떤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야지만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용이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흔히 머릿속에서 면세점 또는 백화점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명품들은 왜 기타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상가에서는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가치가 높은 것은 특수하게 접근성이 엄청 어려운 구역에 있어야 그만큼 희소성이 높다라고 판별되죠. 만약에 이게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판매가 되어 있다 한다면 아마도 그 상품의 명품의 가치는 매우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제품에 따라서 또는 소비자의 제품의 구매 루트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 채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 채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의 관리도 있고 재고의 관리도 있고 유통 경로 자체에 대한 관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지 않는 재고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채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물류 창고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걸 만들어내는 그 생산자인지, 또는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생산되고 나서 도매하고 바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도매, 소매를 거릴 건지, 아니면 도매, 도도매, 뭐 소매, 소소매 이렇게 단계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 채널에서도 이 유통 따라서 가격 결정 또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촉진 전략이에요. 이 촉진 전략이라 하는 것은 판매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홍보하고 충성 고객을 유치하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기적으로 제공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판촉, 광고, PR 등 적합한 마케팅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마케팅이라 하는 것들이요, 홍보하고 뭐 PR하고 알리고 뭐 광고 내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판매 촉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판매 촉진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앞선 제품, 가격, 유통 채널의 전략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IMC라 그래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운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통합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광고 등등 PR을 하지만 이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것과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PR을 했더니 PR 때는 맛있다라고 했는데 광고할 때는 예쁘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맛있고 예쁜 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흔히 인지 또는 경험, 확산의 단계에서 봤을 때 인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미지를 희석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유통 채널에서 썼을 때는 유통 채널 이미지까지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 촉진 전략 자체를 잘 세워서 우리가 앞선 마케팅 믹스가 잘 활동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파들한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의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아닌 창업 기업한테는 좀 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신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마케팅해서 한다는 점, 그리고 출시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점, 그래서 기존의 일반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과는 조금 다른, 좀 매우 더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마케팅이 기업의 모든 수준과 그리고 기능적 영역들에 대한 침투에 있고요. 그리고 판매와 프로모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업의 인식을 타고난 관심 집중력을 보이고, 뭐 다양한 열정과 뭐 열망, 몰입, 역할 이런 것들 중요한데요. 경영자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창업 마케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집중력이 요하고, 그리고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할 때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일반 기업들은 일상적인 일에 마케팅했지만 창업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처음 알리는 도입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브랜드 스토리라 그러죠. 본인들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어떤 침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매우 집중했던 팀인데요. 초창기 때 전단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디어로 전단지를 많이 모아서 홍보하는 게 어떤 배달의 민족의 초기 버전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창업 기업들은 초반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과정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를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배달의 민족이 했던 건 공모전을 내거나 해서 자신들만의 폰트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전단지와 관련된 것에는 우리가 1등이다, 최고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침투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배달 음식점들의 전단지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때문에 광고할 때에도 우리가 민족적인 특징을 담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민족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많이 내포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에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다가 광고 공모전을 내기도 하고 또는 폰트를 만든 이유도 자신들이 쓰는 이 폰트체가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쓰려고 만든 폰트지만 외부적으로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은 이런 특성을 지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시간의 과정들이 경영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집중적인 아이디어 제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창업을 하게 된다면 경영자로서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및 고객 관리 측면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유연한 고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고 작은 틈새 시장, 니치 시장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능동적으로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이 마케팅 전술은 보통 고객과 약간 쌍방향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 선호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즉 시장 및 고객 관리 측면에서는 고객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하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창업 기업들은 흔히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많이 집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객들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의 형태예요. 즉 한마디로 공룡 기업처럼 큰 기업들은 한번 만들려면 많은 분석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요하고 많은 의사결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들은 엄청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고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능동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마케팅화 시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획을 할 때에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케팅 활동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의사결정은 개인의 목표 및 장기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다. 즉 회사의 목표라든지 회사의 비전 등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지금의 마케팅에 잘 연결짓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 및 기타 핵심 인물들의 마케팅이 중심이 된다. 즉 창업자 자체가 마케팅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더본 코리아라고 회사는 잘 모르지만 더본 코리아의 회장인 대표인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즉 백종원 자체가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인물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와 동맹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즉 혼자만 하지 않고 타 기업이나 타 비슷한 동맹 맺어서 하면 상생할 수 있는 업체들과 또는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가치를 같이 창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직관과 경험에 위주한 경우가 많다. 즉 한마디로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인지도,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체험형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마케팅 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분석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뭔가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에 의존하고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술 창업 마케팅이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자면, 기술 창업 마케팅은 이제 마케팅 대상이 기술에 대한 것들로 마케팅 하는 거예요. 즉 개발 노력에 위해서 달성된 것들을 고객이 기대하는 가치랑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은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의 기업들은 고객의 시장의 관점에서 근거해서 이 기술과 상품 개발에 어떤 사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 전문성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SNS 마케팅에서
어떤 한 중소기업이 창문 샤시를 만들고 그 샤시에 대한 튼튼함을 안내하기 위해서 샤시를 막 닫는 이제 광고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광고가 뭐 정식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린 광고인데, 이때 이 상품에 대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이 창문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서 쉽게 인지하겠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기술 창업이라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아니라 기술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아야지만 마케팅으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란 한 상품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입되며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시장에 가서 조사하는 건데, 이는 크게 1차와 2차 자료로 구분돼요.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고, 2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차 자료는 뭐 인터뷰, 직접 하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고요. 2차 자료는 논문, 도서, 책자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1차 자료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의사소통에 위한 방법과 관찰에 위한 방법으로 나뉘어지고요. 2차 자료는 조사자가 조사 목적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주체로부터 되어진 모든 자료를 지칭합니다. 즉 뭐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 각종 조사기관, 기업, 대학 등 이런 연구소 발표했거나 수집 보관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죠. 먼저 1차 자료에 대한 장단점을 보자면, 자료 수집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직접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다만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니까 편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즉 1차 자료는 뭔가 주관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조사를 하는 의사결정자가 의미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2차 자료는 자료 수집에는 용이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객관성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떤 정부나 특정 기관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자료 수집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가 높은 자료들이 많고,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신축성이라고 해서 변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1차 자료에 비해서요. 그래서 1차 자료는 뭔가 변화시키거나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매우 용이하지만 2차 자료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자료에 대해서 특히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체계는 다음과 같은 도식화된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의사소통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설문조사와 같이 뭔가 쌍방향적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 접근 체계로는 체계적 접근과 비체계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접근의 형태로는 공개적 접근과 비공개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 소통의 수단에는 면접 설문지 또는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설문지 또는 대화, 우편 설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찰에 의한 방법들도 있어요. 즉 한마디로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찰에 의한 것들은 접근 체계가 체계적 똑같이 체계적 접근, 비체계 접근이 있고요. 접근 형태도 마찬가지로 공개적 접근, 비공개적 접근이 있습니다. 다만 수단에는 인간의 눈과 그리고 기구를 통한 관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를 통한 거는 약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비의 행동 패턴들을 카메라를 놓고서 계속 촬영해보고서 그걸 관찰한다는 거, 아니면 직접 거기에 앉아 있거나 서 있어서 인간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거, 이렇게 수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조사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량조사, 정성조사, 관찰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량조사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말하고, 즉 계량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성조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응답자에 의한 위견이나 인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정량에는 전화나 면접이나 뭐 설문지나 온라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정성조사는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뭐 이런 방식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특별히 인터뷰라든지 뭐 FGI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한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관찰조사가 있어요. 관찰조사는 직접 소비자들에게 질문하진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저들의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들을 관찰해서 조사해서 내부에 있는 근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도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카메라나 특정한 연구 기관을 두고 나서 아니면 또는 그런 집단들을 어떤 특정한 조사의 범위에 넣어서 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케팅 계획을 전개하고 수립한 단계로는 첫 번째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세 번째 마케팅 정보 수집 및 가격 전략을 수립하고, 네 번째 실제 판매 분석을 통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다섯 번째 판매 예측을 통해서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갭을 분석과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가격 책정 전략이라는 걸 앞서서 뽀삐 중에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기준 가격 책정 전략은 기존의 제품의 원가와 적정 마진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방법, 즉 제품의 원가가 100원이면은 적정 마진이 뭐 우리가 40% 정도 하겠다, 그러면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기준으로 가격 책정하는 방법은 제품이 수요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수요할 수 있는지, 또는 경쟁사의 대체품의 유사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포함을 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가격 수요 기준으로 가격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고객의 심리적인 특징의 정도. 두 번째, 제품이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어떤 값비싼 제품들을 구매할 때에 어느 제품, 저렴 제품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제품을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자가 어떤 상태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뽀삐라는 것,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생 창업 벤처들에게 마케팅이 어떤 요소로 쓰여진다는 것, 그 다음에 가격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 더 좀 살펴보자면 뽀삐라고 하는 건 마케팅 믹스라고도 부르며 가격, 그리고 생산, 제품, 그리고 유통 채널, 그 다음에 프로모션, 즉 촉진 전략에 대한 것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할 때는 수요 기준과 원가 기준을 주고 한다는 것, 그리고 마케팅 수립할 때에는 시장 조사라는 걸 통해서 정립을 한다는 것을 오늘 꼭 한 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